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31회 마젤란의 착각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인터넷 한국향문학관의 심호수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마젤란의 항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1522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이 되겠는데요. 스페인의 세비야 항에서 약 3년 전에 인류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를 떠난 마젤란 선대가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는 여러 척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단 한 척이었습니다. 배는 거의 망가지고 그 많던 대원들이 대부분 사망하고 소수의 인원만이 살아남아 모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필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문필가 말입니다. 스페인 입국 전에 지금의 지명으로 베르데고입니다. 지금 지도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지도에서 베르데고는 스페인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곳인데요. 아프리카 북서부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생겨 이 배는 이곳에 들러 정박을 했는데요. 아마 선내에 필요한 물품을 구하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지로 상륙했던 선원들이 돌아와서는 이상한 말을 전합니다. 육지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오늘 날짜를 물어보니 우리가 쓰는 날짜와 다르더라. 딱 하루가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때 선내의 유일한 문필가 이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기록해온 항해일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문필가가 그동안 자기가 기록한 항해일지 거의 3년분치의 분량이 되겠는데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누락되거나 중복된 것이 없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니 날짜가 하루 빠지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선내 시간으로 오늘이 8월 2일인데 육지에 나가서 상륙을 해보니 사람들은 8월 3일로 쓰고 있더라. 이것 아닙니까? 아하, 이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유럽이라는 이 대륙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 멀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대륙에서 사는 사람들과 쓰는 달력이 서로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지구가 둥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놀랍고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고로 지구를 횡방향으로 한 바퀴 돈다면 지구 경도 15도에 1시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하루 24시간을 15도에 곱하면 정확히 원의 각을 말하는 360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구를 멀리 여행하게 되면 횡방향으로, 그렇죠? 멀리 여행하게 되면 시간도 바뀌고 나중에는 날짜도 변경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나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서 저 멀리, 그러니까 바다 저 멀리 나아가면 계속 가게 되면 거기는 낭떠러지거나 큰 괴물에게 잡아먹히거나 저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바다 저 멀리 가려면 우리처럼 대륙이 있고 거기서는 우리와 날짜가 하루 틀린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정말 이 대양 항해자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항해를 하면서 몸소 경험하면서 증명해내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동할 때 우리는 경도 15도 나아갈 때 시간은 1시간 차이가 나게 되고 지금의 날짜 변경선을 넘을 때는 하루를 감하거나 더해야 한다는 이러한 필요성을 이 대양 항해자들이 몸으로 발견한 것 아닙니까? 이 대양 항해자들
정말 위대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60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당시 포르투갈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다, 바로 바다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와 거기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관료들과 학자들이 있는 궁정사회의 관심사도 온통 바다에 쏠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바다와 항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왕과 신하들도 그랬고 궁정의 교육기관에서도 교사들과 학생들은 흔히 바다 관련 이야기가 주된 화제가 되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포르투갈 궁정을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퇴역군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포르투갈 상선대에서 전투요원으로 활약한 군인이었는데요. 이 당시 상선의 선원들은 현지인들과 교역을 하기도 하고 전투를 치르는 군인의 역할도 했는데요. 군인 마젤란은 그곳에서 전투를 치르다가 다리를 다쳐 고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당시 상위 군인이 된 마젤란은 궁정으로부터 연금을 받고 연금 생활자가 되는데 그 연금이라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젤란은 경제적인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당시 마젤란은 사회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신분이었는데요. 신분 상승에 대한 갈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마젤란은 궁정을 출입하고 있었는데 아마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는 궁정에 있는 왕립 도서관을 열심히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마젤란에 관한 이때의 일을 20세기 초에 유명했던 전기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립 도서관을 열심히 출입하고 있었고 서가에서 자기가 찾은 도서를 열심히 공부하곤 했다. 그는 이곳 왕립 도서관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이 왕립 도서관에서 우연하게도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비밀 서실을 들어가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어떤 지도, 그러니까 바닷길을 표시한 해도가 되겠는데 어떤 해도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그 해도를 가지고 간 종이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베껴 적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필사한 그 해도를 조심스럽게 품 안에 넣고 황급히 도서관을 빠져나갔다. 도서관을 나온 그의 얼굴과 온몸은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책상에서 품 안에 해도를 펼쳤고 그의 얼굴은 환희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이 남자는 바로 마젤란, 처음으로 세계를 일주한 지구가 둥글다는 가설이 더 이상 가설이 아닌 실제임을 증명한 바로 그 마젤란이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전기작가로 유명한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사람이 쓴 마젤란 전기에 있는 것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콜럼버스와 마젤란 두 사람은 똑같이 향료의 원산지인 인도로 가서 향료를 실어오기 위하여 대서양 먼 바다를 향하여 떠났는데요. 두 사람의 차이는 콜럼버스는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왔고 마젤란 선대는 인도를 거쳐 그대로 서쪽으로 향하여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출발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온 것이죠. 마젤란 선대의 항해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날짜 변경선입니다. 세계는 날짜 변경선이 필요하게 된 거지요. 바다에서 만나는 문학 방송 강의 지금 마젤란 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